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자, 오늘 살펴볼 기출문제는 2016년 1월 24일 날 출제되었던 전기기능사 필기 문제 중에 전기이론 파트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전력 전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기전력이 120V고 내부 저항이 15ohm인 전원이 있다. 자,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여기 부하저항 R을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R은 R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친절하게 되어 있죠. 원래 보통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없고 최대 전력을 구할 때 그 조건을 풀이를 푸시는 분이 생각을 해서 저항을 값을 구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친절하게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되는 R은 R이다. 지금 기본적인 내부 저항이 있고 그때 외부 저항을 같은 값을 달아주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식을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여타의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참고해 서적이라든지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내부 저항과 같은 값의 저항을 달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보시면 이렇게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이 식을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그림을 회로를 하나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120V죠. 그래서 내부 저항 R 이게 지금 여기에 내부 저항 R이 있고 요게 외부 저항을 이렇게 달아서 여기에 걸리는 최대 전력 전달 값을 구하는 건데요. 요 R. 그래서 여기랑 같은 값을 이제 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5ohm이면 여기도 15ohm짜리를 이렇게 달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직렬 연결이고요. 지금 현재 직렬 연결 상태에서 이쪽과 이쪽에 지금 저항이 같다면 전압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지금 120V가 이쪽 양단에도 60V가 걸릴 거고요. 이쪽 양단에도 60V가 걸릴 겁니다. 균일하게 걸리겠죠. 자, 그래서 2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P는 이제 전력의 값을 구할 때는 R분의 V 제곱도 있고요. I 제곱 R도 있고요. 직렬 연결일 때죠. 직류일 때죠. 직류일 때. 그 다음에 IV.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IV로 구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I제곱 R로 구하셔도 되고, R분의 V제곱으로도 구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R분의 V제곱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의 지금 60의 제곱이 될 거고요. 15분의 60 곱하기 60.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3600으로 놓지 마시고요. 그냥 60 곱하기 60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요렇게 약분을 하면 4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60이니까 240 와트. 자, 요렇게 구하시면 좀 편리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일 때 최대 전력 전달의 조건 결국에는 내부 저항과 외부에 달린 저항 값이 R이다, R과 같다. 자, 요 개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수 300회. 그 다음에 코일 6A의 전류가 흘러서 0.05웨버의 자속이 코일을 지난다고 하면 이 코일 자체의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덕턴스의 값을 구하는 식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인덕턴스 구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인덕턴스는 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요 L이 인덕턴스 값일 거고요. 인덕턴스 값일 거고, 요 I가 전류가 되겠죠. 전류. 자, 그 다음에 요 N이 권수가 됩니다. 권수. 자, 그 다음에 요 파이가 자속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인덕턴스의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L은 I분의 N 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식에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6A의 전류가 흐를 거고요. 자, 권수가 300회일 거고요. 곱하기 0.05의 자속이 코일을 지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6이 이렇게 돼서 아마 50이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0.05 그래서 답을 구해 보시면 5, 25니까 2.5 헨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덕턴스를 구하는 식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서 서셉턴스는 이렇게 돼 있죠. 서셉턴스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 문제에 서셉턴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서셉턴스는 일단은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어드미턴스는 일단 Y라고 표기를 하고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자, 그래서 Z분의 임피던스가 이제 Z라고 표기가 되죠. 자, 그래서 Z분의 1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드미턴스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A, 대문자를 쓸까요? A 더하기 J의 B의 꼴로 계산을 했더니 거기에 허수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서셉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문제 보시면 RL 직렬 회로가 있죠. 자, 그래서 직렬 회로 일단 임피던스를 한번 보시면요. R 더하기 J의 XL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드미턴스를 구하게 되면 R 더하기 일단은 Z분의 1이죠. 자, Z분의 1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R 더하기 J의 XL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된 거를 A 더하기 J의 B의 꼴로 일단은 고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B 값이 뭐가 되는지 이제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분모의 유리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R 더하기 J의 XL 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지금 Y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공액복수를 위아래로 곱해주는 거죠. 빼기 J의 XL. 자, 그 다음에 R 빼기 J의 XL. 지금 보시면 뭐 복잡하게 두 개를 곱했지만 요거 두 개 약분하면 1이 됩니다. 1. 결국엔 여기다가 1을 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1을 요 분모를 유리화 해주기 위해서 그냥 R 똑같은 수,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분모부터 계산을 해보면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R 빼기 J의 XL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A 더하기 J의 B꼴로 한번 고쳐보면요.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R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의 이렇게 가로를 할게요. 자, R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L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A가 될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서셉턴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 B 부분이죠. 그래서 R 제곱 더하기 XL 제곱분의 마이너스 XL.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조금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개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개념을 따라가시면 쉽게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드미턴스의 개념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1 5마이크로 페럿이고요. 여기 1이 있네요. 1은 없습니다. 단위에. 자, 그 다음에 C2 10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 양단의 전압. 이 첫 번째 콘덴서 양단의 전압을 구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콘덴서가 있을 때 콘덴서의 전하량이 이제 직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 콘덴서의 전하가 충전이 되게 되는데 그 관계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콘덴서의 충전 전하량은 Q는 CV
라는 식을 만족을 합니다. 자, 그래서 Q는 CV라는 식을 만족을 하는데요. 일단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까다롭다고 생각될 때는 회로를 그리는 게 가장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조금 여기가 C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C2가 된다고 하면요. 콘덴서 표기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자, 여기가 30V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연결된 게 지금 여기에 충전이 전화된 게 Q1과 Q2라고 하면요. Q1은 C1 V1이 될 거고요. Q2는 C2 V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 콘덴서에 충전되어 있는 전하량이 동일합니다. 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 그러면 C1V1과 C2V2도 당연히 같겠죠. 자, 이렇게 같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C1V1은 자, C2V2가 될 거고요. 지금 그 전에 보시면 Q1과 Q2가 같기 때문에 자, 이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단위를 둘 다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V1은 10V2가 되고요. 자, 그래서 V1은 2V2가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30V가 전체 30V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압과 이 전압의 전부 다 합이 이 전압과 전압의 합이 V1과 V2 결국엔 V1과 V2의 합이 30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1 더하기 V2가 30V가 30V 볼트죠. V1이 아니죠. 볼트죠. 자, 그래서 V2는 지금 보시면 V2는 2분의 1 V1이죠. 더하기 2분의 V1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V.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V1은 30V.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V1은 30 곱하기 3분의 2 볼트죠. 계산을 하게 돼서 10이 돼서 20V.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1의 양단 전압은 20V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직렬 연결일 때 양쪽에 콘덴서에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전에 콘덴서의 충전 전하량은 요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상 교류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13,200V네요. 그리고 선 전류가 800A이다. 자, 역률이 80%의 부하의 소비 전력은 약 몇 메가와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가 단위는 여러분들이 10의 6제곱이죠. 자, 그래서 10의 6제곱을 뒤쪽으로 빼서 곱하기 뭐 앞쪽에 얼마가 있으면 이 얼마에 대해서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 둘 다 선간으로 나와 있죠. 선간 전압과 선전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비 전력을 구하는 식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삼상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은 자,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아마 역률이 되겠죠. 자, 역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상 교류의 전력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요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요. 자, 요 식에 만족하게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P는 자, 루트 3이죠. 자, 루트 3 곱하기 그다음에 13,200 곱하기 800 곱하기 0.8 요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루트 3은 1.732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13,200 곱하기 800 곱하기 0.8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약 1463 1936 값이 나오고요. 자, 지금 뒤에 10의 6제곱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끌고 가면 약
14.63 곱하기 10의 6제곱. 자, 이렇게 근사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단위가 와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략이 되면 14.63 메가와트. 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산교류회로에서의 전력인데요. 선간하고 선전류 요거 꼭 맞춰 가지고요. 만약에 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둘 다 상전압이고 상전류일 때도 맞춰서 루트 3 VI 이게 만약에 선간이고 상일 때는 꼭 이 상을 선으로 결선에 맞게끔 선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전압을 뭐 상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이게 상과 선이 각각 다를 때는 한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요 식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10 마이크로쿨롱과 20 마이크로쿨롱을 1m 간격으로 놓을 때 발생되는 정전력이다. 여기 뉴턴 나와 있죠. 여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지금 힘이겠죠. 자, 힘과 관계된 전기 이론에서 힘과 관계된 식은 자, 뭐죠? 그렇죠. 쿨롱의 법칙이죠. 자,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F는 4파이 윕실론 제로 윕실론 R인데 요게 진공 유전율이고요. 요게 매질이 있을 때입니다. 매질이 있을 때인데 지금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1로 요거를 매질을 1로 쳤을 때 그냥 1로 했을 때 그냥 진공 상태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요 R은 단위가 일단 미터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각각의 전하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약간 저번처럼 구분을 해보면요. 4파이 윕실론 제로분의 1 해놓고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놓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기에 조금 편합니다. 자, 요 값이 자체가 상수로 결정이 되어 있죠. 9 곱하기 10의 9제곱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의 제곱이고요. 미터 단위니까. 자, 그 다음에 10의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요.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자, 요걸 계산을 하실 건데요.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죠. 자, 마이너스 12고요. 여기 9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요. 9 곱하기, 여기 지금 10 곱하기 20이니까 200이 될 거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1800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가면 1.8 뉴턴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건 쿨롱의 법칙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요.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키로헤오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서 전류 I가 가다가 이렇게 I1과 이렇게 I2로 구분이 되죠. 자,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I는 I1 더하기 I2. 자,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값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I1을 구한다. 그러면 이 I1은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있죠. 여기도 V고 여기도 V가 걸리기 때문에 뭐 R1분의 V다. 이렇게 풀시면 되고요. 그냥 V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요거는 R2분의 V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푸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항 아래에 흐르는 전류니까요. 자,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I1은 자, 두 값을 더한 값. 그쵸? R2분의 자, 상대편 저항입니다. 상대편 저항. 만약에 여기 I1을 구할 때는 이쪽 저항을 쓰고요. 자, I2를 구할 때는 이쪽 저항이 분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R2가 되겠죠. 곱하기 I. 이렇게 되겠죠. 요걸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해서 R1 더하기 R2분의 R2 I.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랑 12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2번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류 분배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에 가지고 문제 푸는 내용이라서요.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저항값은 어떻게 연결하면 최대 저항이 나오고 최소 저항값은 어떻게 연결하면 최소 저항이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최대 저항값을 내기 위해서는 저항을 직렬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최소 저항을 하기 위해서는 병렬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꼭 구분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직렬 연결이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있죠. 이렇게 직렬 연결로 되어 있을 때는 하나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R 값을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직렬 연결일 때는 4R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은 병렬 합성을 계속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R 값이 있을 때 병렬 연결 R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개 병렬 합성하시고요. 요거 두 개 병렬 합성하시면 2분의 R이 되죠. 자, 요거 두 개 병렬 합성하시면 2분의 R이 되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합성을 하시면 4분의 R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4분의 R이 되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최대 저항값이죠. 얘가 4R이 최대 저항값인데요. 자, 4R은 4분의 R에다가 몇을 곱해야지만 같게 나올까요? 자, 요걸 계산해 보시면 요거를 X라고 놓을게요. 자, X라고 놓으면 자, 4R 요거 요렇게 넘어가니까 R분의 4가 되죠. 자, 약분 R 약분하시면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16이란 값이 들어가면 최대 저항값이 4R이 4분의 R에 비해서 16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이걸 R로 놓고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다가 1을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1 더하시면 4가 되죠. 자, 이렇게 1 하시면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4분의 1이 나옵니다. 자, 4는 4분의 1에 곱하기 16을 하면 4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로 놓고 계산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전기이론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같은 회차에 전기기기 문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